자, 통계학 20세기의 통계는 무엇이 되었냐? 체계적인 양적 정보의 모음이 되었어. 그리고 그 양적 정보는 국가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0세기의 통계라는 건 결국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다. 이런 과정은 발생했어.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했는데 뭐의 주요 파트로서 등장했냐? 걔네가 근대 국가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주요 파트로서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그 근대 국가를 그 이전에 근대 이전에 전근대 국가와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형벌의 법률화, 제도화, 더 이상 뭐 저작거리에 데려가갖고 막 눈앞에서 처형하고 이러지 않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효율적인 전체 행정 통제, 그리고 이런 통계학,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 그리고 그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류의 양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국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 제대로 된 근대 국가, 국민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나타난 것이다. 국민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 관리겠지만. 그래서 데르로지에가 썼대. 이 문법 이거 안 했다. 쏘리. 자, 이 부분 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부분이다. 한 다음에 사실 얘랑 팀이거든.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의 주요 부분이다. 이건데 누가 근대 국가가 되냐? 앞에서 얘기했던 산업화 사회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 becoming이라는 동명사의 주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이죠? 지금은 뭐 들어왔어요? 소유격 들어왔어요. 이 소유격 들어가냐 목적격 들어가냐 이런 건 안 내니까 이 대열이 왜 있는지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대열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렵대. 뭐를? 측정되고 있는 대상이 정말로 강조해 두 존재하는지, 이거랑 정말로 존재한다 이거랑 요거는 강조해 둔데 옆에다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해 이거랑 아니야 이건 그냥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컨벤션 협약일 뿐이야 라는 거랑 이 생각을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했대요.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병렬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우리가 통계로 측정하고 있는 어떤 자료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료로 만든 거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가 어떤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거든요. 이 두 생각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대. 이 사람의 의견은 그래. 그래서 측정 대상이 존재한다는 생각과 통계는 그냥 협약이라는 생각의 공조는 보기에 쉽지 않다. 데로지아가 보기에. 생각해보면 쉽지 않는 게 아니라 층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회 현상을 측정하려고 그걸 대상으로 놨을 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거를 측정해갖고 통계 자료로 만드는 과정 속에는 협약적인 측면,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층위가 다른 문제지 얘네 둘이 공존을 못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래. 같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래. 현상? 무슨 현상? 가격이 부과되거나 제품이 팔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존재해. 하지만 그때 사용되는 어떤 통계 기술로서의 카테고리, 범주라던가 분류하는 프레임워크 이런 애들 걔네들 뭐 해주는 애들인데? 서포트 해주는 애들이야.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다 같은 단위로 변환하죠. 집계하고 조직화하는 공식 통계에서 그런 거를 서포팅 해주는 이런 애들은 디바이스 만들어진 거야. 뭐 하기 위해? 국가의 목적에 서브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국가의 목적이란 게 뭔데? 거시경제나 아니면은 사회정책 같은 걸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약간 길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가격이 부과되거나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존재하는 현상이야.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양적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범주나 분류 틀 이런 것들은 국가의 목적을 위한 협약적 도구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거냐? 공존할 수 없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 몇 개 좀 더 해볼까요? 일단은 서치 에즈 있지. 응. 일본이 아니잖아. 서치 에즈가 있어요. 모모와 같은.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가격이 부과돼요. being charged 돼요. and 제품이 팔려요. being sold 돼요. 동명사 수동. 근데 뭐가 부과되고 뭐가 팔리냐고. 동명사에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왔어요? 맨 처음에는 가격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제품이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SV를 보자면
페노메나가 S잖아요. 참고로 얘 복수입니다. 페노메논이 단수예요. 그러면 얘가 결국엔 S니까 이런 애들 존재해 라고, 이런 애들은 존재해 라고 말하는 V는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이게 S고 이게 V니까 이그지스트에다 S를 왜 붙이나. 가능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가능해야 되고요. 이렇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은 고안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오도르 포터가 설명했대. 묘사했대. 통계의 사용을 국가의 권위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했대요. 그런데 여기 걔가 한 말이 또 직접적으로 있네요. 수량화는 무슨 방법이야?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야. 뭐 없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없이 결정하는 방법이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말했잖아. 근대 국가는 과학적으로 통치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통치하는 게 당연히 뭐 합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인이 통치하면은 반란이 일어난다고. 뭐 왕이 어제는 왕 맘대로 오고 오늘은 변덕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하고 혁명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학적으로 한다고 보여줘야 돼. 설령 그게 과학적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 결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래서 수량화는 뭐의 작업이에요? 결정한 걸로 보이지 않은 상태로 결정하는 기술이야. 내 맘이야가 아니라 조사해봤더니, 과학적 통계로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맞대.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겁니까? 사회공학이라는 그 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공학은 뭐 하려고 의도된 사회공학입니까? 신뢰를 쌓으려고. 권위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 과학의 그 외피를 잇는 게 나아요. 아무리 그 개인, 그 집권자가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호소력이 있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안 돼요. 카리스마 권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뭘까? 그거에다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뭐 설명을 했대요. 아마도 이거를 말하는 거겠지. 요거 통계 자료가 그런 기술이래. 그래서 이것은 결정하는 걸로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권위의 신뢰를 쌓는 사회공학인 거야. 정말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통계는 기술이야. 어떤 기술이냐? 강화하는 기술이야. 국가의 목적들을 강화하는 기술이야.
뭐 하면서? 나타내면서 객관적 실제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객관적 실제라고 보기는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아, 잠깐만.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스테이트 reinforce 한다. 아니,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은근히 나는 이게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지문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